여러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안다고 믿었어요. 우리 남편 그 사람만큼은요.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8입니다. 남편 윤태수와는 28배 만나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큰애 낳고 작은애 낳고 손주까지 보면서 평생을 함께한 사이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고 저한테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남편이 오전에 약국에 갔다가 지갑을 두고 가신 거예요. 혈압약 사러 갔다가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책상 서랍에 지갑을 놓고 가셨더라고요. 점심때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미안한데 지갑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약국에서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그래.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저는 남편 지갑을 찾으러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여는데 거기 지갑 옆에 놓인 통장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은행 통장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모든 통장을 함께 관리했거든요. 제가 가계부를 쓰고 남편 월급도 다 제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처음 보는 통장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한 통장이 있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잔액이 8,500만 원. 8,5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10년 전부터 꾸준히 돈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어떤 달은 100만 원씩. 10년 동안 남편이 제 몰래 돈을 모아왔던 거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숨긴 거야?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남편 지갑을 집어들고 약국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돈으로 뭘 하려던 걸까?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약국 앞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지갑을 건네주면서도 웃으며 말했죠. 여기 있어요. 다음엔 꼭 챙기고 나가요. 고마워. 수고했어. 남편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인사하고 약을 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10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통장은 다시 제자리에 놓아뒀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숫자뿐이었습니다. 8,500만 원.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예금이 3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따로 모은 돈이 그것보다 2배 이상이라니. 저녁을 차리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 아니면 이미 쓰고 있는 걸까? 혹시 빚이라도 있어서 숨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여보, 밥 다 됐어요. 응, 알았어.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외출할 때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녁 먹고 나서 산책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그냥 보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어디 가세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 혼자요? 응. 왜? 아니, 그냥요. 남편이 나가고 10분쯤 지났을 때 저는 결국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뒤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한심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애틋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해결될 거야.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정말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사채라도 쓴 건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남편이 통화를 끊고 한숨을 쉬더니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급히 몸을 숨겼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경로당 가는 날이었거든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서랍을 열고 그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은행에 가서 직접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은행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말했죠. 이 통장 거래 내역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신분증 있으세요? 아, 예금주가 윤태수 씨시네요. 본인이 아니시면 대리인 확인이. 제가 부인입니다. 그냥 입출금 내역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10년 동안의 거래 내역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매달 50만 원, 어떤 달은 100만 원씩 입금된 내역. 그리고 가끔씩 큰 금액이 출금된 내역도 보였어요. 이 출금 내역들,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본인이 아니시면 알려드릴 수 없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출금 내역을 보니 작년에 2천만 원, 재작년에 1,5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에 쓴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혼자 소갈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저녁 먹고 나서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숨기는 거 있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뭔가 있구나. 무슨 소리야? 이거.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난번에 지갑 가져다 줄 때 봤어요. 10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이 통장에 돈을 모았더라고요. 8,5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던데요.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대체 왜 나한테 숨긴 거예요?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당신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어요?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모습이 낯설어서 제가 오히려 움찔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돈을 모은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수천만 원씩 출금한 것도 다 봤어요. 도대체 어디에 쓴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 네.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말할 수 없다니. 그럼 정말로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잤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아니면 빈? 사업? 도박?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어요. 인사도 없이 그냥 현관문을 닫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밥도 따로 먹고 TV도 따로 보고 대화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 미영이가 집에 들렀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엄마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아빠랑 싸웠어요? 저는 결국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비밀 통장, 숨겨진 돈, 남편의 이상한 행동까지. 딸은 놀란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빠가 그럴 리 없는데.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지. 근데 말을 안 하잖아. 말할 수 없다고만 하고. 엄마, 제가 아빠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며칠 뒤 미영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이상해요. 뭐가? 아빠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통장 얘기 꺼내니까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다 얘기하겠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눈물? 저희 남편이 눈물을 흘렸다고요? 40년을 살면서 남편이 우는 걸 단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단 한 번. 그런 사람이 울었다니. 엄마,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 말로는 다음 주쯤 되면 다 얘기할 수 있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남편이 울기까지 한 걸까요? 불안과 궁금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덩달아 떨렸습니다. 왜요? 토요일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같이 가야 할 때가 있어. 어디? 가면 알게 될 거야. 그때 모든 걸 설명할게. 토요일이 왔어요. 아침부터 긴장돼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남편은 일찍부터 준비를 하더니 제게 외투를 건넸어요. 가자. 어디로 가는 건데요? 일단 따라와 봐. 우리는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어요. 점점 외곽으로 나가더니 낯선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어요. 남편은 차를 세우고 한 단독 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들어가 보면 알아.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마당에 휠체어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집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정말로 다른 여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봐. 이 사람은 강민정 씨야. 내가 설명할게. 거실로 들어가니 휠체어에 앉은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다리를 못 쓰는 것 같았습니다. 소개할게. 이 사람은 이준호. 내 친구 아들이야. 친구 아들?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이상훈 기억하지? 내 고등학교 동창. 그 친구.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맞아.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 그때 상훈이 아들이 이준호였어. 남편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친구 이상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집에 큰 빚이 있었대요.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였다고 합니다. 준호는 당시 대학생이었어. 그런데 아버지 빚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지. 어머니도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그때 남편이 나섰대요. 친구의 아들을 그냥 둘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준호의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도 보탰대요. 그런데 5년 전에 준호가 또 사고를 당했어. 일하다가 크레인에 깔려서 하반신 마비가 온 거야.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수술비며 재활치료비를 당신이 다 댄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훈이가 살아있었으면 내 아들도 이렇게 키워줬을 거야. 내가 대신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민정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 오빠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재활치료도 못 받고 살아갈 의지도 없었을 거고요. 아버님이 계속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돈도 대주셔서 오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휠체어의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이제 제가 컴퓨터로 재택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조금씩이지만 돈도 벌고 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예요?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이 반대할까봐. 우리도 살기 빠듯한데 남의 집 일에 그렇게 큰 돈을 쓴다고 하면 화낼 것 같아서. 그리고 상훈이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 뭐라고요? 15년 전에 내가 상훈이한테 사업 아이템을 소개해줬어. 잘 될 거라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나는 겁이 나서 안 하고 혼자만 하라고 부추긴 거야. 결국 그게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가는 동안 제 머릿속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의심, 배신감, 분노. 그 모든 감정들이 무색해졌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빚을 진 것도 아니었어요. 친구의 아들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10년을 희생한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숨긴 게 아니에요. 화났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복잡했어요. 당신은 왜 혼자 짊어지려고 한 거예요? 나한테 말했으면 같이 도와줬을 텐데. 알아. 근데 당신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우리도 넉넉하지 않았잖아. 손주들 용돈도 줘야 하고 애들 도와줄 것도 많고. 거기다 남의 집까지 도우면 당신이 힘들 것 같아서.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진 않았어. 다만 당신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지. 매달 50만 원씩 따로 빼는 게 쉽지 않았거든. 용돈 아껴 쓰고 술자리도 줄이고 담배도 끊고.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최근 몇 년간 유독 검소하게 산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옷 한 벌 안 사고 심지어 제가 맛있는 거 해줘도 돈 아깝다고 하던 그 모습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보 같으니라고. 그런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상훈이가 살아있었으면 날 평생 도와줬을 거야. 내가 그 친구 아들 돕는 건 당연한 일이야.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40년을 같이 살면서도 몰랐던 남편의 마음. 그 넓고 깊은 마음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요. 준호 씨도 이제 일을 하잖아요. 아니, 조금 더 도와줘야 해.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는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그럼 이제부턴 나도 같이 도와줄게요. 혼자 하지 말고.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잤어요.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구나. 오히려 그렇게 서로를 발견해 가는 게 부부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준호 씨네 집에 반찬 좀 만들어서 갖다 줄게요. 민정 씨도 오빠 간병하느라 힘들 텐데. 남편이 활짝 웃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줄래?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우리 같이 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 부부는 다시 시작했어요. 아니, 어쩌면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겠네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한마음이 된 건 이제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날 그 서랍을 안 열었더라면 어땠을까? 비밀 통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남편의 그 따뜻한 마음도 몰랐겠죠. 어쩌면 남편은 평생 혼자 그 짐을 지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제 남편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말은 없어도 표현은 서툴러도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가끔은 배우자의 비밀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비밀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지는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답니다. 섣부른 판단보다 진심으로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준호 씨네 집에 다녀왔어요. 제가 만든 반찬 들고 갔더니 준호 씨가 재활 치료 덕분에 이제 보조기 하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대요. 민정 씨는 제 손을 꽉 잡고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했고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야 마음이 편해. 당신이 같이 있어주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고. 40년이 걸렸지만 늦은 건 아니라고. 그날 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80까지, 90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걸어가자고 약속하면서요. 비밀 통장 하나가 흔들었던 우리 부부. 하지만 그 흔들림 끝에 더 단단해진 40년의 인연. 이게 바로 부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에게 서운한 일이 있거나 의심이 든다면 먼저 대화해 보세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도 모르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모르는 것들 속에 더 큰 사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 손 한번 꼭 잡아봐야겠어요. 그리고 말해줄 거예요. 여보,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 40년을 살았지만 이 말을 이제야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요.